안녕하세요. 국어학 강사 송영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화법과 작문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그 전반적인 행동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독서에서는 가장 먼저 문제 읽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 읽기라는 것은 글을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면서 안다 모른다의 관점을 적용하고 그때 찾은 이제 모르는 정보들을 알게 해주는 방향으로 풀이 계획을 설계하게 되죠. 자, 화법에서는 좀 다릅니다. 화작에서는 문제 읽기로 가기 전에 지문 위의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자, 독서랑 문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 시험지에 자, 이게 지문이라고 하면 이 위에 이제 간략한 설명이 옵니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오는데, 독서랑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 위의 정보에 별다른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화작은 다릅니다. 화작은 지문 위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지문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그 속에 또 지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문 위에 이 정보, 문제 번호랑 붙어 있는 이 지문 위의 설명을 처음에 읽어주고 이 설명을 읽은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 읽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작에 우리가 이제 행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지문 위의 정보를 확인을 하는 것이다. 됐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 독서처럼 하면 안 됩니다. 화작은 지문 위의 정보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이 다르죠. 자, 화작을 딱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지문으로 눈이 가도 안 되고 문제로도 눈이 가면 안 되고 바로 지문 위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여기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면은 일단은 문제 번호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은 1번부터 3번까지 풀라고 되어 있죠. 가끔 가다가 자, 시험에 이렇게 있을 때 시험지가 지문이 있고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눈으로 봤을 때 한 페이지 2번까지 눈이 딱 들어와서 2번이 끝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다음 페이지로 가니까 3번이 있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적층식 풀이를 3번에 적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3번의 문제 읽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버려진 문제랑 같습니다. 나중에 3번 풀기 위해서 글을 다시 읽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 번호를 봤을 때 특히 1번 부분, 1번에서 3번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반드시 이 3번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3번이 같은 페이지에 있지만 또 넘어가는 경우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설명 부분을 딱 보면은 독서 문학이랑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이 1번에서 3번에 관련된 지문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학생의 발표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학생의 발표가 나와 있을 거고 이때 이제 글이라고 하지 않고 윗글이라고 하지 않고 문제에서는 위 발표 이런 식의 표현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글이 발표를 적어 놓은 것을 안다면은 문제에서 발표가 나올 때마다 나는 그것을 글로 바꿔서 이해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문 위의 정보를 정리를 할 수가 있고